반갑습니다. 저는 제일펫푸드 채널의 수의사 코너를 맡고 있는 현철민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견주 집사님들의 고민을 제이펫푸드 인스타그램에서 받을 예정이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건사료를 잘 먹지 않는 토이푸들 제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살 된 갈색 토이푸들 제니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평상시엔 너무 예쁜 제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 건식 사료는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호성 좋다는 웬만한 해외 브랜드 사료들도 다 시도해봤는데 잘 먹지를 않네요. 그래서 요새는 건식 사료를 포기하고 습식 사료를 먹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우리 제니 건식 사료 잘 먹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까지가 제니 견주님의 사연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은 잘 먹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식사를 잘 하는 아이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반려동물은 먹거나 먹지 않는 의지 자체를 우리가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너무 잘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수월한 편이지만 잘 안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쉬운 해결법으로 눈을 돌리는 편입니다. 자, 그럼 쉬운 해결법이 뭐냐? 사료를 다른 사료로 바꿔주거나 원래 사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료에다가 삼겹살과 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섞어서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이 생길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쉬운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법들 이외에 아이들이 음식을 먹게끔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의 영양학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총 2화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화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는 사료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료를 먹여보고 싶다라든지 아이가 아파서 처방식을 먹여야 된다든지 등등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음식을 급격하게 바꿀 경우에는 익숙했던 식사의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가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먹더라도 탈이 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구토를 하거나 연변을 보는 등의 가벼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 전환 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료 전환 기간은 쉽게 말해서 먹이고 있는 음식을 천천히 바꿔준다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음식과 새로운 음식을 섞어서 주는데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5일에 거쳐서 사료를 전환한다면 첫날에는 기존 사료 80%, 새로운 사료 20%로 시작을 해서 매일 20%씩 증량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3일로 기간을 잡았다면 33%씩 증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개체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한다면 3일 정도로 기간을 잡습니다. 이 사료 전환 기간은요, 사실 반려동물 영양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새로운 사료를 사용할 시점에는 기존의 사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료 전환 기간을 거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구토와 연변과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각 음식마다 들어있는 원료의 종류와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해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는 동안 가벼운 구토나 연변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료 전환 기간을 거치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음식에 있는 문제를 최소한의 피해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로 사온 사료가 유통 또는 관리 중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료를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조금씩 사료를 바꿔준 경우가 한 번에 사료를 다 바꿔준 경우보다 피해가 적게 발생하겠죠? 세 번째,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천천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한 번에 바꾸게 되면 기존에 먹던 음식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전환기간을 거침으로써 새로운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료 전환기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오늘 다른 건 까먹더라도 사료 전환기간만큼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음식의 향과 맛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의 운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에서 나오는 향과 관련된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예시로 아이스크림은 냄새가 많이 안 나지만 뼈 해장국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향과 관련된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진화학적으로도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의 조상들이나 이와 유사한 야생동물들, 즉 늑대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은 사냥감을 먹을 때 어디 보관해뒀다가 먹지 않았죠. 사냥감의 시체가 식기 전에, 즉 따뜻할 때 먹었습니다. 항상 먹던 음식이 상온과 체온 그 사이였던 것이죠. 단, 너무 뜨겁게 가열할 경우 향과 맛은 강조가 될 수 있지만 아이가 먹다가 화상을 입을 경우 해당 음식에 또는 그 상황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열로 인해서 특정 영양소들은 변형이 되거나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열할 때에는 조금씩 가열을 하면서 자주 온도를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음식을 반드시 직접 만져보고 온도를 확인한 이후에 음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의 물성을 바꿔주는 것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성을 바꿔준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건사료를 급여 중이라면 건사료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습식 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사료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려면 깨끗한 생수를 사료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밥그릇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사료가 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몇 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건사료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 건사료의 맛이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안 좋을 때 부강이 건조하면 맛을 느끼기가 힘들고 비강이 건조하면 냄새를 맡기가 힘들죠. 우리의 미각과 후각 수용체들은 음식이 물에 녹은 상태일 때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어느 정도까지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건조할수록 개의 경우에는 촉촉할수록 건사료의 기호성이 소폭 향상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와는 별개로 항상 개체 차이라는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장점으로 음수량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도 그렇지만 특히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하부 요로기계 쪽에 문제가 잘 생기는 동물인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사막에서 살던 진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오줌을 농축시키는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사막에 살 때만 해도 생존과 직결되는 엄청난 장점이었는데 사실 이 능력 때문에 하부 요로기계에 문제가 잘 생기는 편입니다. 개와 고양이 모두 음수량이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반려묘가 촉촉한 사료를 잘 먹는다라고 하면 요로기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장점으로 음식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기에도 좋습니다.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10% 내외이고 습식사료는 수분 함량이 70% 정도까지 갑니다. 즉, 음식의 수분 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일한 질량 대비 실제로 먹게 되는 고형분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로 배를 채워서 포만감을 더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단, 음식을 촉촉한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균이나 곰팡이가 잘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촉촉한 음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밥그릇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제가 강연이나 세미나를 할 때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얻을 만한 정보가 개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해외 수의 영양학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자세한 화학적, 진화학적, 영양학적인 설명과 함께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란 게 늘 그렇듯이 개체 차이를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모든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철민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